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이제 장동혁 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그런 단식이긴 한데 또 이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제명 윤리 결정에 대한 국면을 또 덮기 위한 단식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5일째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낳게 될 것이냐, 노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저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예전에 다른 분들, 다른 의원, 다른 대표들이 단식했을 때하고 지금은 완벽히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세요? 그래도 그때는 예를 들면 자기네 당대표가 단식을 네, 하면 같이 같이 좀 해주고 지지자들이 있고. 실제 겉으로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 하더라도 예. 그 대표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줘가지고 그 명분을 같이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내 쪽으로도 두 군데로 갈려가지고 우리도 뜬금없다. 너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자기네들 편을 끌어들이는지 내지는 이 사람의 말이 어느 명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신천지 특검 안 하겠다고 지금 사실 하는 특검 저기 단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만 하고, 네, 그러니까 통일교만 다른 하고 거지, 신천지 안 다른 거 하겠다고 하는 넣지 거잖아. 않겠다. 예. 근데 기사에 또 그런 게 났어요. 그 얘기 하고 나자마자 예. 신천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막 입당해 내는 거가 관련된 내용이 또 이번에 기사를 많이 다 나왔어요. 놓고 나왔어요, 예.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신천지가 이렇게 복잡한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지? 저는 오히려 더 그런 의문만 생기는 것이 같고 예. 또 실제 그래요. 통일교 특검 한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만약에 한 줄만 더 넣으면 돼요. 사실은 이 수사를 하다가 유사하거나 관련해서 뭔가 좀 같이 연결된 듯한 인지 수사가 가능한 거 있으면 같이 한다. 사실 이렇게만 되면은 굳이 이 신천지를 넣냐 안 넣냐고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까지 왜 하느냐?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단식에 공감을 얻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이해를 얻어가지고 어쨌든 한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목소리조차 안 나오는 단식이라면 이제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될 때 아니겠느냐. 민주당은 그렇죠. 지금 이거를 갖고 끝까지 받아들이거나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단식을 할 때 그 단식을 굉장히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야 되는데 그럼요. 민주당이 바라보는 입장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점이고.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해외에 지금 있는데 곧 귀국할 예정이죠. 예, 이제 귀국행 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예. 현재 시각으로 오늘 탄다 그랬으니까요. 오늘 예. 타고 예. 그 21일 새벽쯤 오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를 만나러 단식장에 가시는 겁니까? 아마도 그 방향이 좀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그래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도착하는 시간 봐가지고 좀 저희하고도 논의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와버리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건 뭐 아니 갑자기 또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또 한동훈 대표 걱정하셨구나. 나는 걱정한다니까. 지금 이준석까지 여기 둘만이 또 막 한동훈 지지자들이 날 욕하고 있는데 전 예. 욕하지 마세요. 전 한동훈 대표 잘 되길 댓글 바라는 보면서 사람이야.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내가 원래 안 봤는데 보면은 기분 나빠갖고 안 보는데 오늘 봤어 내가. 근데 저를 막 미친 여자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제가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차라리 같이서 뭔가 이렇게 손을 잡아야 돼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다 어디로 갑니까? 장동혁과 이준석, 장석 연대에 그럼요. 가기 때문에 게다가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사이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관계 되게 오히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그림을 못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밤이랑 내일 하루가 있네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빨리 가야 한 돼요. 1.5일 정도 남아 근데 있는데 안 한동훈 갈 것 같아. 대표에게. 성격상 안 갈 것 같아. 근데 이준석 대표는 갑니까? 이준석이 예, 가야지. 저희는 어떻게든 일단 저렇게 몸 상해 가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쌍특검법을 먼저 얘기한 건 저희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에서 내세운 거를 국민의힘이 동조를 해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저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당연히 가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같이 요구를 할 것인지 지금 앞서서 뭐 신천지도 넣어야 된다. 저희는 신천지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재수 의원의 사건을 왜 덮었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천비리 특검은요. 이거는 진짜 해야 돼요.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밝혀야 된다. 민주당이 이 야당의 결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사람이 실려가야지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정무수석도 좀 오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당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 당대표로서 와서 그래도 건강은 좀 챙기면서 하십시오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정치가 너무 각박해졌어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래 대표도 좀 오셔야 된다. 그럼요. 민주당에서도 예. 오시고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간다. 가야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가까워지는 걸 보고 개혁신당이 왜 내란당이랑 함께하냐 그 부분에 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있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 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조국혁신당에다가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시자. 민주당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조국혁신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하신다고 그러셨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뭐 선거연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연대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 이미 공천 시작했고요. 절대로 없다. 없어요. 저희 지금 이미 공천 수백 명이 지금 지원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빠르게 저희의 일을 해나갈 겁니다. 김성일 수석 어디 나가세요? 저는 이제 상황을 봐서 전략적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놀라셨죠? 아니요. 전략적으로 언제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요? 만반의 준비. 그래서 어디라고요? 열심히 이 근처에도 현수막 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달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곽우신 기자. 네. 자,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이제 장동혁 당대표의 네. 그 단식 현장에 가게 되면 단식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 단식의 조금 명분을 살려주는 모양새는 확실하게 되죠. 그리고 방금 말씀 잘 나온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 앞두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중도층 어떻게 포석하려고 하느냐. 한동훈을 끼워놔라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신 이준석을 안으면 된다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더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면은 선거 때 나름 중원 공략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걸 장 대표 입장에서도 싫을 게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 온다고 하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스처로 환영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인 더욱더 선택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가서 그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계속 말씀이 1.5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면은 거의 대책회의 같이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탈당도 못해요. 본인 스스로 나갈 수도 없어. 나간다고 당을 꾸릴 뭐 지금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단독으로 당 만들어 갖고 선거에서 뛰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자생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때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스처만 만들어서 어쨌든 공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이슈 주목도 확실히 올라가고 특검에 대한 이것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옵션 열어놓고 골라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계속 이렇게 열어두고 만들어지는 그림새 228호도 한번 갔고 주황색 넥타이 장동혁 대표가 맺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사실 배지를 못 달았었지만 그래도 그게 그냥 논세월은 아니었다. 아니 이준석 대표도 잘하는 안철수 의원하고 화해했잖아요. 칭찬이에요.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 화해할 정도의 정치력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었다면 이 지금 안 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도 또 점점 변하고 있고 정치인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당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당을 만들어내고 어쨌든 3명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석 최고위원도 훌륭한 분이 이번에 또 됐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국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요 장면도 굉장히 좀 뉴스의 중심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또 이게 여야가 공방하다가 청문회 시작도 못했는데? 네, 사실상 오늘 청문회는 불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회 재경위가 오늘 아침에 이 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일단 이미자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해야 하지만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간사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도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온 게 15%밖에 안 된다라고 맞받았고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정태 의원은 이제 여당 간사로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위원장이 먼저 하는 건 청문회랄 의지가 없는 건데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진행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자 입장도 못한 채 정회를 한 채 현재까지 계속 공전 중이고요. 아까 나왔던 브리핑을 보게 되면 불발로 보고 다음 일정 다시 잡을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후보자가 국회 경내 일단 대기하고 있는 그쵸. 상태에서 오세요 하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못 들어가고 그 예. 국회에 대기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겠군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많이 브리핑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혜원 후보자가. 예. 말씀하시는 결과적으로 무산이 된 상황이긴 한데 이혜원 후보자가 자료를 15%만 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또 민주당에서는 과장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가 직접 오늘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잠깐. 예. 그러면서 75% 정도 자기가 제출을 했다라고 맞섰습니다. 이건 완전 입장이 다른데요? 네, 너무 비율이 다르죠. 네, 일단 예.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리는 모두 제출을 했고 예. 오히려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낼 수 있는 건 다 냈고 관계 기관들이 내야 하는 자료 중에는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3, 40년 전 걸 달라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아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지난 1월 어제였죠. 오후 3시에 다 제출을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대신 자진 사퇴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 요 말씀은 굉장히 결연하게 어떻게든 내가 이번 청문회 하루를 잘 소명하겠다. 그 준비를 많이 하신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노 변호사님? 아니 이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당에서도 제명 당했고 지금 고발 당할 거 다 고발 당하고 있고 예. 옛날에 감춰놨던 거 다 나오고 있고 비망록 뭐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난주에 천하람 의원 여기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방송 모니터까지 하시고. 예, 여기서 막 예. 단독을 막 많이 터뜨리더만 단독은 약간 단독성인데 단독을 하려다가 아닌.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기도 예, 낙선입니다. 그냥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자기네 당 사람들에 대한 욕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더라. 뭐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예. 정말 이제 다시 돌아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정치할 수 없다.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이제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무조건 예.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 예. 두 번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국힘의 태도죠. 이미자 위원장이 마치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안 열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은 이혜원 의원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혜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럼 민주당이 뭐 대통령이 어쨌든 지명했는데 그 사람을 막 아주 엄청나게 공격할 수 없어요.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가 있으면 그거 한번 지적을 좀 해주더라도 그거에 대한 변명 기회를 주고 예. 청문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로는 당신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능력이 있느냐. 네가 700조라고 한 예산을 휘두를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냐. 네가 그동안에 대통령에게 나쁜 말도 많이 하고 여당에도 공격도 많이 했었으나 너 이제부터는 앞으로 잘할 거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혜원 의원이 하고 싶은 건 당연히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21일 동안 이제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고 인사청문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10일 안에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10일이 또 그냥 넘겨버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은 국민의힘에서 뭐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공은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대통령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 또 국민들의 여론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을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하니 당신에 좀 흠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예.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 임명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너 잘못했다 이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만약에 임명한다고 치면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거를 더 좋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임명하는구나. 한번 믿어보자. 이런 또 의견이 막 나오겠죠. 왜? 민주당에서 또 지지를 해줄 테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괜찮은데 예. 그럼 여기서 바보 되는 건 국민의힘이다. 자기네가 결국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판을 깔아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거는 하는 거예요? 이미자 의원이 이제 간사끼리 협의가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료가 한 15%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많이 안 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서로 하면서 자료 제출 때문에 네. 오전 시간 다 허비하고 오후 때 뒤늦게 간신히 시작하는 게 거의 관례처럼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었죠. 예, 그렇죠. 예. 네. 오후라도 자료 내세요.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장면 많았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그리고 버티면 대통령 임명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거의 네. 그런 식이 이제 루틴화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오전에 약간 의사진행 발언 관련해서 시끄럽다가 오후에 시작하겠구나 했는데 아예 정회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지 않는 식의 또 처음 보는 그림이 나온 거죠. 이미자 의원은 왜 그러셨을까요? 김성열 수석 해석해 주세요. 국민의힘이 무능해서 그런 것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무능해서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입니까? 9명이에요. 많아요. 예.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1명입니다. 자, 지금 불거지고 있는 큰 문제들, 레미안 원펜타스 불법 청약 비롯해가지고 비망록, 뭐 아빠 논문 찬스, 뭐 증여세 탈루 다 천하람 의원실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한 명이 국민의힘 9명의 의원보다 더 낫다. 1대9예요, 1대9.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들을 꺼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미자 의원 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밝혀냅시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와야지 이제 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도 안 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하세요.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자 의원이 왜냐면은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이혜원 후보자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들어보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요. 차남 그리고 삼남 병역 의혹, 그다음에 부동산 불법 청약, 증여세 탈세, 위장 전입, 논문 아빠 찬스, 5대 검증 다 부적격이에요, 사실은. 부적격 그랜드슬램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변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변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할 생각을 해?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회를 왜 날립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카메라를 딱 찍고서 우리들이 질문하는데 얘가 대답 못한다. 자료가 안 왔다는 거는 너 자료도 안 냈는데 그럼 네가 대답해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엉터리같이 대답하는 걸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림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잖아. 잔뜩 지금 근데 딱 지금 TV 앞에 있다가 안 해. 근데 지금 자기네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 아예 못 들어오게. 그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이상하다고 좀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난번부터 보이콧을 일상화하면서 그렇죠. 그 관성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계산을 너무 예. 못해.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있어도 꼭 들어가서 반대표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은 툭하면 빠져요. 예.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이건 수사기관에 갈 일이다라고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수사기관이 하면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청문 이런 거 자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왜 본인들 할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같은 분, 그분은 기재부 출신인데 그분은 질문할 걸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안 주고 있다 해서 비판 많이 하시는 분도 있더라. 준비 다 안 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오늘이 무산됐어요. 사실상 무산됐고 다 퇴근하셨겠죠? 그러면 내일이라도 열릴 것이냐? 내일은 열릴까요, 곽우신 기자? 우리 기자들 취재 일정이 못 열리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료가 안 왔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안 온 자료가 내일은 오냐? 갑자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료가 오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되는 게 아니라 뭘 공격할지 봐야 된다. 자료를 제출해주고 그걸 물리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 더 여유를 달라라는 거거든요. 원고만 오면 뭐하냐? 원고를 보고 내가 어떻게 방송할지 방송 준비할 시간을 달라. 그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그러면 그게 며칠인 건지 언제로 하자는 건지 이게 사실은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명분대로 하면 그냥 쭉 계속 뭉개고 갈 수가 있어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근데 이걸 뭉개고 가면 그게 야당한테 유리한 판인가?가 지금 물음표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인사청문회를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최대한 열고 이 기간도 늘리고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전략인데 원내 이번에 아예 안 하는 걸 보면은 안 하겠다는 쪽으로 잡을 잘 안 보면은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민의힘이 기류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약간 떠넘기려는 것 같다. 본인들이 막타를 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까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림을 만들면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 약간 이런 쪽으로 방점을 잡은 것 같아요. 본인도 꽃놀이패다 어차피. 네, 근데 그게 뉴스. 갑자기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근데 오늘 이미자 의원이 이제 기재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청문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장동혁 당대표 단식 현장에 가서 집회할 때 그때 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모든 카메라 현장 기자들이 지금 다 단식 경쟁에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막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 하면 언론의 관심이 단식보다 또 청문회 현장에 가서 또 이 천하라면이 막 또 막 조자룡 같이 막 하는 그거를 막 이제 언론들이 받아 쓸 거니까. 조금 덩치가 있는 조자룡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피해서 약간 시기 조절 좀 해야 그 시간 좀 벌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아이 그거 너무 좀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아니 기획예산처 장관은요 770조인가요? 지금 네. 우리나라 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신설된 중요한 자리예요. 장관 자리예요. 음. 근데 이런 자리에 장관을 청문을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러한 뭐 언론의 이슈 분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미룬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혜훈 의원이 문자를 경제계획 그 위원회 재경위원회. 재경위원회 그분들한테 다 보냈었었고 뭐 살려달라는 말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어차피 다 국민의힘 사람들 자기 옛날 다 친한 사람들이었다. 동지들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갑질 논란이고 뭐고 다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실제 청문회가 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터뜨리거나 제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고 예. 두 번째 자꾸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도 나름대로는 그 인맥을 가지고 로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비망록에 비망록에 여기 많이 써 있어. 비망록에 여기 낙선을 위한 낙선을 기도를 해달라. 뭐 권영세 누구부터 등등등 9명이는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거 말고 품평들이 또 적혀 있다는 거. 품평들이. 그래요. 예, 야. 자기랑 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품평이. 근데 그거 되게 특이하신 분이네. 과거신 기자. 그거 왜 적는 거예요? 빙의해서 생각해봐 주세요. 왜 그거를 적으셨을까?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인 분들 중에서 이렇게 되게 독특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은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자꾸 이제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도 그렇고 메모에서 자꾸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거나 보도가 되면서 문제된 분들이 이제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맞아요. 오랫동안 정치한 분들 약간 습관 같은 건데 예. 이분도 마치 이제 본인이 이제 비밀일기 쓰듯이 이게 세상에 공개될 거라 상상도 못 하고 그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분이 이게 사실 5번 공천됐다고 하지만 네. 그 당에서 항상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꽤 그렇죠. 이제 찬바람도 맞고 풍찬노숙도 하고 예, 지역구도 예.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당했던 억하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새로운 당에서도 출신이에요. 방송 중에 비망록을 통해서 본인의 그 정치적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 저는 하나 그 비망록에 이혜원 의원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 이혜원 의원이 쓴 게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최동욱 그 변호사, 최동욱 총장, 전 검찰총장. 예, 그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유관순 기념사업회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렇게 애둘러서 돈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 A라는 사람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수사에 넘어가려고 그랬었던 예,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얘기해주고 전화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메모에 뭐라고 딱 나오냐면 네. 착수금 7천, 그다음에 성공보수 5천 5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5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착수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성공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거기에 할 수 없이 수임에 서명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할 수 없이. 거기서 말은 할 수 없이 내가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자기가 5천만 원을 뭐 받았다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7천만 원 플러스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나중에 성공하면 1억 2천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본인만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박재웅 앵커가 네. 이혜훈 걸 대신 쓴다. 내지는 보좌관이 대신 쓴다. 거기다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너무 아까워서 쓴다. 이렇게 개인의 하겠습니까? 감정이 네, 개입되는 것이다. 본인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딱 날카로웠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좀 본인이 쓴게 빼박이다. 맞는 것 같다? 빼박이다. 자, 근데 홍상일 수석. 이혜훈 후보자는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최악의 장관 후보자가 역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5대 인사검증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든 5대 인사검증이 다 걸려요. 거기에다가 지금 갑질 논란 터져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최동욱 전 총장 뭐 이런 이야기들도요. 사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이대로 임명을 하시면요. 정말로 앞으로 정말 이혜훈 후보자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도덕성이 낮게 보이거든요. 근데 뭐 범죄자들에게 장관할 수 있다는 꿈을 주려는 겁니까?
저는 이런 거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관 지명 처리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아하. 이쯤 됐으면 예.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듣고 2부에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바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자, 곽우신 기자, 네. 앞으로 어떤 스케줄로 갈 것이냐, 대통령실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제까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기존대로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고 또 이혜원 후보자가 국민의 기대에 맞게 해명할 것이라고 믿는다, 기대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 어쨌든 그대로 간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혜원 후보자 관련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의힘이 못해서 데미지를 받는데 이게 바로 민주당의 이득이거나 여권의 이게 상승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정권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명 강행하게 되면. 임명 강행하면 네. 근데 지금 단식 얘기가 아까 했었었는데,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제 1대1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거든요. 대통령이 만나달라. 노 변호사님. 대통령 뭐 그거는 지금 받을 고려를 리가 안 없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20일 기자회견을 준비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는데, 김성현 수석은? 근데 정무수석이라도 오셔야 돼요. 홍익표 정무수석이라도 오셔가지고 예. 그래도 고생하신다. 저희가 한번 풀어보겠다.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는요. 서로 간의 여집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네. 서로 간의 교집합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와가지고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받아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화합을 하고 뭔가를 꺼내놓는 게 정치의 그런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김남주 대변인 오시면 예. 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밖에 계실 테니까 직접 말씀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노열철, 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